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김영택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대표께서 시국 특별 성명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총재님께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육사 16기로 월남전 참여하셨고 고엽제 휴유증으로 제대를 하셔가지고 그 사이에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 제5조정관으로 심리전과 국민교육 분야에서 국가공사의 전문가로서 활동하시고 지금은 그 사이에 육사 구국동지회 회장님을 포함해서 전국 구국동지회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총재로 계시면서 이 나라 살리기에 골몰하시고 진력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실 김영택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총재님을 모셔서 성명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친애하는 자유우파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총재 김영택 인사드립니다. 먼저 태극기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유튜버 기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듯이 문재인은 별명 그대로 크나큰 재앙덩어리입니다. 이런 자를 지도자로 잘못 뽑아 후에 막급합니다. 예로부터 한 국가의 지도자란 부국 강병을 잘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세계 제1의 원자력 에너지 시설을 무참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소위 소득 중도 성장이라는 괴상한 정책을 통해 경제 기반을 마구 흔들어 대고 퍼주기 선심 정책으로 나라의 빚을 크게 늘려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사와 협력해야 하는 국토 방위력을 저 혼자 마구 해체해 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평화를 이룩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북한이 간첩일 것이라는 소리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을 도와줌으로써 국가 방위력에 해를 끼친 자에게 언도되는 오직 사형뿐인 여적죄로 여러 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이런 반역적 지도자는 선거에 의해서 반드시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90일 정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이 문재인의 정치 기반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득표를 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애국단체 총연합은 아래 8가지 항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제안은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유민주 애국 세력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국민 여러분에게 펼쳐보여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하 내용에서는 경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에 고한다.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됐다.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적인 기구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 같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판사들은 선거를 앞두고 곧바로 특정 정당으로 꺼리낌없이 달려가고 있다. 이상은 정치학을 전공한 한 학자가 보는 오늘날 한국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요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이 무참히 무너져 내려 실종되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 당신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있어서만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청와대 내부에서 저질러진 부정선거 개입 등 사상 초유의 국가적 3대 의혹 비리를 파헤치는 데 결연히 나섰으니, 그러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이를 저지하고 나섬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 행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묻고자 한다. 당신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국민 앞에 선언한 의지와 기계가 아직 건재하며 하늘이 무너져도 변함없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라건대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구국의 영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부디 그대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 그대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멸사봉공의 기계를 펼쳐 보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윤석열, 이 시대의 새로운 영웅으로 솟아올라 구만리 창공을 헐헐 날라보거라. 두 번째, 정치 철새 안철수에게 경고한다. 단도 직접적으로 말하건대 혼탁한 정치권에 뛰어들어 이간질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정치 철새 안철수는 정계를 떠나라. 너는 지금까지 행적으로 보건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물로 판단된다. 단지 유행으로 치부한 거금을 기반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가운데 자기 기업과 주식만을 증식시키려는 장사같이 보인다. 그뿐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종북 좌익 세력을 돕고 키움으로써 자유우파에게는 배반자가 분명한 길을 걸어왔다. 서울시장 선거와 19대 대선에서 그 같은 작태를 보여주었고, 슬그머니 사라져 호의호식하다가 또다시 호련히 나타나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한 중앙의 유력지에는 안철수 한국당 타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사가 떴다. 네가 정녕 자유우파를 농락한다면
우리인들 보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정치판이 아닌 결투장에서 정정당당하게 한번 겨루어보자. 이 망국의 철새한 철수 썩 꺼져라. 지난 이 3회의 정치 실험으로 내놈의 가치는 쇠톨 한 가닥만큼도 안 된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다. 그만큼 국민을 우롱했으면 뒷전으로 물러나서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도리다. 더 이상 깝죽거리지 말아라. 지난 3년간 끌어오르는 연천날에 또한 혹한의 온동소련에 목에 터져라 외치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너의 잔꾀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의 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세 번째, 정치 폐류나 탄핵 오족에게 경고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에는 60여 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동조하였다. 정치 10단이라는 박지원은 탄핵 금메달 김무성과 몇몇 비박계의 동조가 없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다고 고백했다. 우파 중심 세력은 김무성을 포함한 이들 5명을 탄핵 5종으로 지명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를 계속해왔다. 그러했건만 이들 탄핵 5족을 필두로 60여 명의 탄핵 지지 세력들은 또다시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얼쩡거리며 이원 집정정부제 혹은 내각제로 개헌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천인공노할 망국의 족속들이 어찌해서 아직 건재하고 막말을 일삼고 있다는 것인가? 이들 탄핵 지지 세력들은 마땅히 이번 총선에서 모조리 제거되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살아남아 분탕질을 계속한다면 자유우파들은 또다시 4년의 세월을 끌탕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러하니 우리 우파 민주 세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합심하여 이들 탄핵 5족은 물론 60여 명의 낙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북한 통일전선 전술에 이용당한 민주호 잔당들에게 고한다. 민주협은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말하며 1984년 5월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합동으로 재야 정치인들이 소위 민주화 운동을 표방한 조직체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불러선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해체되었다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김을 고문으로 한 법인체를 만들어 부활되었지만 그 위상은 그리고 역할은 미미했다. 한편 1980년에 들어서면서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반정부 운동이 확산되었는데 이때 민주협과 더불어 추진해온 대학가의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휘말려 확산으로 치달았다. 그 후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 정권을 거치고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다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요를 거쳐 마침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함으로써 북한이 원격 조종하는 통일전선의
주동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셈이다. 별 수 없이 민취업 잔재들은 변누리로 밀려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민취업이 민주화 운동이 공적을 외치며 지분을 달라 해본들 부질없는 일이다. 오히려 북한이 통일전선 전술에 이용당해오는 동안 서열을 일으켜 혼란을 조성했고 마침내 정권을 빼앗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조용히 반성하며 용서를 비는 길이다. 특히 민취업 현 대표인 김무성은 문재인 같은 종북 좌익 세력에게 정권을 탈취당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렇게 민취업이 이룩한 민주화 운동의 영예와 치욕을 생각해 볼 때 영예에 비해 치욕이 수백 배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국가 변론의 위기에 처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모든 책임은 민취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러하니 민취업은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조용한 가운데 오직 우파 정권의 재기를 간구하고 지원해야 한다. 부디 자중자애하고 지분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는 큰소리치고 요구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섯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우파 단체들의 희망이다. 그만큼 책임이 또한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인재 영입에서 또는 거리 집회에서도 인기는커녕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 주모자를 보좌관으로 옆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좋게 말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귀공자나 선비적 인상일 뿐이다. 야당의 대표가 지녀야 하는 싸움타기 인상은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도 황교안의 크나큰 실책은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는 잘못된 언행이다. 광주 사태에 북한 개입을 확인하기로 한 한국당 의원이 제안하여 채택된 국회 결의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결의안과 관련하여 자당 의원 3명을 제명 또는 징계한 일은 당 대표로서 치명적인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사태의 북한군 개입 여부를 재확인하는 일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로서 자유한국당이 손해볼 것이 없는 꽃놀이 폐해에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내 그치지 않고 자해를 한 결과를 낳았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또 광주 망월동 묘조에 참배하러 갔다가 저지당하자 참여라도 하듯 홀로 재차 가서 참배했다니 어느 당 대표인지 분간하기 곤란할 정도이다. 황교안 대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제 공천 관련 전권을 공천관리심사위원장에게 내주었으니 고강도 쇄신이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할 것이다.
황교안 정신 바짝 차려라. 총선에 전신전력하여 선전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여섯째, 언론 방송인들에게 고한다. 언론이란 제4부라 불리는 권력기관으로서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대한민국 언론 상황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건국 이래 언론의 자유가 이토록 훼손된 적이 없었고 언론인들 또한 이토록 타락하고 무기력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일은 언론과 방송인들이 모르고 무식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외업에 대항할 용기가 없거나 매수되어 눈이 멀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위 민주노조사나 언론노조가 점령군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행히도 KBS는 공영노조가 있어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역부족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유신 시절에도 조중동은 살아 있었는데 요즘은 한결같이 권력이 나팔수로 자처하고 있으니 망국적 작태가 너무나도 개탄스럽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양식 있고 용기 있는 언론인들이 언론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고 구국의 선방에 앞장서서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호남인들에게 고한다. 정치는 세의 싸움이다. 한국의 정치정에서 호남이 영남을 이기려면 충청 또는 강원도 등 타 지역과 연합해야 한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실제 호남은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세를 모아 승리해 보려는 노력은 별로 보여주지 못했다. 김대중 후보가 충청권의 김종필과 제휴하여 정권을 획득한 경우가 유일하다. 이런 논리는 호남 출신 대권 출마자들 뿐 아니라 호남의 모든 주민들이 명심해야 할 원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호남인들은 타 지역과 합세하여 표를 모아 이기려 하기보다는 다분히 자신들만의 단합에 치중해 왔다. 이런 경향은 타 지역 사람들의 거부감을 사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김일성은 이 같은 호남인들의 특성을 이용해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싸우도록 반목 작전을 전개해왔고 이 분탕질은 그 손자 김정은의 시대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 논점이 있다. 다름 아니라 문재인의 북한 퍼주기 정책에 대한 지지도의 문제이다. 이 지지도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 까닭에 영 호남이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국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호남에서는 문재인이 북한 퍼주기 지지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타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호남인들이 문재인을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 즉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따르는 맹종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래서 호남 주민들이 문재인이 북한 퍼주기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의 북한 정책은 너무나도 엉뚱하고 성공 가능성도 전혀 없으며 선거 공약 사항도 아니다. 다만 우방인 미국과 불화만 증폭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북한의 현 정권은 오직 타도 대상일 뿐이다. 또한 협력하고 포용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지원하고 구제해야 할 대상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무참한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는 북한 동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선업을 쌓아야 한다. 그러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면 지금 잠시 영화를 누리지만 후손들은 천년에 걸쳐 선조들이 저지른 악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장의 영화를 누리고자 김정은은 뒷바라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이 주한 북한 퍼주기 정책을 명목으로 지지한다면 후일 자손들은 이 모든 정책을 모든 책임을 몽땅 떠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무쪼록 호남인들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 바이다. 여덟째, 태극기 세력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고한다. 국가 존망의 기로에서 사즉 생즉 사의 천리에 입각하여 항전해야 함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천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백제의 마지막 영웅 계백과 유대인들이 생명관이 전해주는 교훈의 차이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계백 장군은 출성에 앞서 자신의 의지를 굳히고 부하들에게 임전무태의 항전의식을 강조하는 뜻으로 부인을 비롯해 자식들의 생명을 스스로 거두었다. 이런 마지막 항전에 앞서 계백 장군이 보여준 결의가 뜻하는 바를 신장한 의미를 우리는 존중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계백 장군의 결의를 읽으면서 보다 신장한 하늘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계백 장군이 식솔들의 생명만은 취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계백 장군은 자신은 무인으로서 마지막 항전의 전쟁터에서 마땅히 죽음으로써 그 임무를 다해야 했었다. 그러나 식솔들은 어찌 해서든 살아남을 수 있게 조치해서 대를 이어 후사 즉 뒷일을 도모할 수 있게 했어야만 했다는 뜻이다. 이런 원리를 유대인들이 삼위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기 70년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정복당해 팔방으로 흩어져 유랑했지만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몰살하지 않았다. 아무리
자신들이 삶이 구차했을지언정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자신들의 역사를 지키며 1948년 다시 나라를 세웠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 역사상 최대의 강국인 미국이라는 현대적 국가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어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유대인이 2000년에 걸쳐서 보여준 사회적 생명의 지속성이라는 인류사의 유일하고도 위대한 업적을 존중해 마땅하다. 좌절하고 몰살하는 자에게는 이런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늘은 우리 인간들에게 천하만큼이나 중요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 생명을 존중하고 잘 보살피며 번성하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며 명령이다. 진행하는 애국 세력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 승리의 그날까지 정진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맹세하면서 새해 인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월 21일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연합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